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고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이야기입니다. 과연 내가 늙었을 때 병원 갈 돈은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드릴 거고요. 사실 지금은 이런 걱정 잘 안 하죠.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는 돈 별로 없고, 그리고 실비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진짜 나가는 돈 없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는 초고령 사회에도 이 시스템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벌써 현재 건강보험 적용 인구가 퍼센테이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2016년만 하더라도 12% 정도였는데 2022년 17%, 한마디로 우리나라 고령자 비율에 맞춰서 지출 비중도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 근데 지금 17%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냐면은, 일단 2022년에 우리나라 진료비가 100조 원을 처음으로 넘기게 됐는데요. 이때 금액을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100조 원 중에 65세 이상에게 얼마가 쓰였냐면 44조 원이 쓰였어요. 비율이 무려 43%나 됩니다. 아니, 17%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의료비 지출은 43%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지출해야 되는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를 보시게 되면 2022년에 전체는 16만 원 정도인데, 고령자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43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몸이 아프고 중증 질환이 많아지다 보니까 진료비 역시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건강보험 지출 역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65세 이상 의료비 지출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지금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것이 앞으로는 34%, 46%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머리 숫자적으로 봤을 때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수는 1000만 명이 살짝 안 되는데, 2050년에는 거의 1900만 명, 약 2배가량으로 증가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게 되면은 암이라든지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처럼 중증 수술이라든지 이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2016년 연구 보고서라서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2014년에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지출이 19조였다면은 2060년에는 이 얼마예요? 390조까지도 뛸 수 있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어요. 지출이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자, 그러면은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기사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4년 뒤에 고갈이 된다. 이건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산 결과 내용이 정리된 기사이고요.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건강보험이 7%가 넘는 보험료율에도 국고 지원을 빼면 지금 만성 적자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소득의 7.09%를 내고 있고요. 법정으로는 8%를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이상 받으려면 이제 법을 바꿔야 됩니다. 자, 올해부터 연 10조 원이 넘는 국고 지원이 있어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2028년에는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것이다. 자, 올해 1조 4천억 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2032년엔 적자만 20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연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빨간색 보세요. 자,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 있죠. 2021년에 10조를 넘겼고 2024년에는 거의 13조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건강보험의 부족분은 세금이 투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연구가 된 게 있어요. 올해 7월 9일 김윤희 인하대 의대 교수가 재정 추계를 발표한 게 있는데, 현재 20조 원 규모의 누적 중비군이 2029년에 소진이 될 것이라고 여기에서는 연구가 됐고요. 2042년에는 누적 적자 규모가 563조 원에 달할 것이다. 누적이요. GDP 대비 건강보험 지출 비중이 2023년 4.1%에서 2042년에는 8.9%까지 2배로 증가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다른 곳에 쓰여야 되는 우리 재정이 이렇게 건강보험 쪽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금으로 메꿔야 되면 부족한 분은 누가 내는 거죠? 자,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내는 겁니다. 자, 2040년 정도부터 고령자들의 인구수가 피크를 유지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앞으로 노인 기준 연령 높여서 뭐 70세 이상으로 올라간다로 가정을 하게 되면은 가장 고령화가 심할 때 앞으로 의료비 지출을 많이 하게 될 사람들이 누구냐? 50년에서 70년대생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 머릿수가 많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늙어가시면서 지출을 많이 하게 되는 세대가 될 거고요. 그 이하 세대들이 앞으로 보험료가 점점 올라가서 윗세대들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되는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이 기사는 뭐냐면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한 추산 결과인데, 자, 내용 정리해 보자면은 노인 진료비 비중이 2021년 44%에서 2050년 74%로 늘어날 것이라고 계산을 했고요. 국민 1인당 추가로 짊어져야 할 연간 건강보험 부담액이 2030년 35만 원, 2040년 71만 원, 2050년 95만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을 했어요. 자, 근데 이거를 건강보험료 대부분을 책임져야 할 25세에서 64세의 이 인구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들은 2030년에 60만 원, 2040년에 연간 136만 원, 2050년에는 201만 원으로 더 추가로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아니, 부담액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젊은 세대가 아주 순순히 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줄까요? 자, 인구 피라미드 보시게 되면은 이쪽 제가 표시해 둔 이 사람들이 앞으로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는 생산 인구가 될 것 같은데 1960년 보시게 되면은 노인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2020년 현재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생산 인구가 많고 보험료 내는 인구가 많으니까 어찌저찌 유지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적자가 발생한다. 자, 계속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데 저항이 없을까요? 심지어 2070년 보시게 되면은 인구 구조 보세요. 돈을 거둘 생산 인구 자체가 너무나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건강보험 제도는 앞으로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건강보험 지원이 앞으로 결국에는 끊기게 된다면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지금 현 상태로는 안 되니까. 부유층은 문제 없어요. 그들은 사설 의료기관에서 큰 돈 내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겁니다. 자, 나머지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노인들은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도 안 가고 아파도 참고 그리고 아프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진짜 중증이고 나이 들어가지고 치료가 불가능할 것 같으면 아예 치료 안 받고 집에서 그냥 여생을 보내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고치겠다고 인구수 많은 고령자들이 투표를 행사해가지고 파퓰리즘 하는 정치인들과 딱 결탁해가지고 세금이 고령자들 위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자꾸 만든다. 그러면은 젊은 층은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투표, 머릿수 가지고 밀어붙이게 된다면은 미래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민을 가거나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은 노인 혐오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년층들도 많은 부분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젊은 세대들 건강보험뿐만이 아니죠.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2018년생이 앞으로 연금 납부액이 예전 세대들보다도 훨씬 많이 내는 58년생과 비교해서 5배를 더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으니 이 정도로 다 걷어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들은 각자 도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자, 아까 기사 보여드렸던 김윤희 인하대 의대 교수의 제언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김 교수는 의료보장 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지출 통합 추계 및 모니터링을 통해 포괄적인 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요.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고비용, 저효율 의료기술 등 재평가를 해야 되고 사망 전 의료 이용 및 비용 관리, 성과 기반 보상, 민간 의료보험과 건강보험 연계 관리 등도 논의가 필요하다. 또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상한선에 대한 개정, 지금 8%인데 이거 올려야 된다는 거고요. 정부 지원금 규정 등도 논의를 해야 된다. 자, 김 교수는 총 지출 규모를 관리하는 동시에 보장성이 낮은 영역에서의 보장성 강화, 미충족 의료 이용 개선,
재난적 의료비 부담 감소 등 형평성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손볼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쉽지는 않겠죠? 자,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정밀 의료 기술도 발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유전자라든지 환경, 생활 습관을 딱 고려해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예방을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죠. 웨어러블 기술들이 점점 좋아지게 된다면은 어떤 질병의 징후가 있을 때 사전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악화돼서 치료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고 진단을 받아야 된다. AI가 진단을 해준다든지 로봇이 수술을 해줘가지고 인건비를 낮춰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발전을 해갈 필요가 있겠고요. 또 돌봄에 있어서도 이제는 뭐 GPT-4.5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황을 잘 파악하니까 AI 로봇에 의해서 사람들이 집안에서도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은 조금은 지출을 줄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되게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잘 안 된다? 내가 늙었을 때 병원 갈 돈은 과연 있을까? 무섭지 않으세요? 이건 현실적으로 진짜 무서운 내용을 오늘 전달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 의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